네, 이번에 하는 사목 나눔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가 문제야, 혹은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식의 비판을 참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 교회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코로나 시대 때 교구는 뭐하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비판은 누구를 향한 비판일까요? 또 그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 과연 이 사실의 이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봅시다. 집에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실까요? 그저 한 가족이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 가족 한 명 한 명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겠죠. 또 말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않은 이상 문제의식 자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단체원들의 전체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단체의 문제가 커지도록 수습을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단체장의 문제일까요? 혹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단체장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단체장을 선발한 신부님, 본당 신부님의 문제일까요? 혹은 이 본당을 총책임하는 이 신부님께 권한을 줬던 주인 신부님의 문제일까요? 혹은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인 신부님을 임명한 주교님의 문제일까요? 혹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하는 교구자님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뭔가 불평과 불만은 있지만 우리가 비판, 왜 그냥 당연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건설적인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비평, 비방, 이런 갈등 요소만 커지고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기까지만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단순히 밥을 같이 먹을 때 그냥 밥 먹자 하면서 밥만 먹을까요? 밥을 먹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서로가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비판하고 자르기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곧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의적인 대화라는 환경 설정과 경청의 자세와 공감이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면서 그저 늘 반복되는 교회 비판이 아니라, 무의미한 비판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단순히 이거 왜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가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당 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단체가 회합을 할 때 단순히 이번 달에 뭐뭐뭐 있으니까 뭐뭐 하세요 라는 공지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단 누군가에 대한 비판보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함께 풀어보자 라고 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은 아무래도 그 단체원들끼리 해결하기보다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수녀님이나 수도자나 신부님들이 하면 좋겠죠. 다만 저는 신부님들이 해줬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곳에서부터 정보를 받기 때문에 보다 훨씬 더 편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 경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초등학생들끼리 싸웠을 때 초등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학생들이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단체원들끼리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하는 중에 서로에게 더 상처 주고 아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모습보다는 각자 느낀 어려움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해하고 공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성당 마당에 성모상이 있거든요. 예전에 마당을 공사하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자분한테 듣기로는 성모상을 공사를 하면서 새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어떤 신자는 성모상을 기존에 있던 것을 옆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신부가 각각 다른 얘기를 듣고 왔을 때 신부들은 내가 들은 게 맞아 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겠죠. 혹은 연차 높은 신부님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얘기를 듣고 뭔가 이상한데? 알았어, 우리 수자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기존에 있던 성모상을 공사를 하면서 이게 조금 재질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 성모상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서 배치했다고 합니다. 즉, 두 이야기가 다 맞았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가 아니라 각자가 했던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진실을 얘기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대화의 장 만들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이 세 단계만 나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